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끝장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여러분의 열공박공을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하고 이제 한번 토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전체 토익 LC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끝장 토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끝장 토익 LC가 필요한 학생은요. 여기 보시면 토익이 영어 시험이다.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없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토익 공부의 방법을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뜨거운 열정과 노력입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스킬을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그것을 팡팡 흡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만 갖고 오시면 나머지는 끝장 토익에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장 토익 LC의 특징입니다. 영어를 가지고 토익을 너무 어렵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 쓰는 언어를 가지고 토익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당연히 어려운 용어나 어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어휘를 가지고 이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대화를 들었을 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동기부여는 당연히 제가 끝까지 해드리고요. 매달 저희는 무료 릴레이 특강이 있습니다. 무료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유료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실전에 대한 자신감을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토익 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파트 1입니다. 총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대한 이 묘사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까진 그랬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꼭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만점 받아야지 6개를 난 다 맞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수강생분들이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는 4개며 따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즉 사진만 탁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해서 내가 보기를 모르는데 잘못 듣거나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지만 나머지 파트 2, 3, 4를 나아감에 있어서 또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라고도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점수를 얻기 쉽고요. 점수를 얻는 게 가장 쉬워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6개를 다 맞추면 좋겠지만 우리는 토익을 지금 처음 시작하죠. 현실적으로 갈게요. 5개. 5개만 맞추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문제라고 했죠. 당연히 사진 문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진이 있고요. 사물과 풍경이 중심이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있냐 없냐라는 거고요. 사진이 있을 때는 혼자 나오냐 여럿이서 나오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 풍경일 때는 실내냐 실외냐 이것을 좀 구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다시피 사람 중심 사진이라도 사물과 배경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물 풍경 중심 사진에서도 간혹 사람이 중심이 되는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은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실전 문제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딱 봤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 해커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재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걸 딱 봤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세요. 자, 일단은 광장입니다. 딱 봤을 때 광장이죠. 아, 광장이죠. 그 다음에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 한 명을 콕 집어가지고 얘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할 만한 특이점이 있을까요? 없죠. 일반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여기서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조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봤을 때 지금 대부분 걸어 다니고 있죠. 그럼 아마 걸어 다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다. 요 정도의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을 볼게요. 배경은 구름밖에 없어요. 그럼 구름, 뭐 클라우드 정도.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이 사진에 대해서 유추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전제 하에 이것들에 대한 표현을 알고 있다고 보고 바로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A, Some people are walking in a public square. B, Some people are crossing an intersection. C, Some people are taking photographs. D. Some people are touring a building. 자, 정답 표현 한번 골라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처음 듣는데 내가 정답을 어떻게 골라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정규과정을 다 마치셨다면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추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틀려도 좋습니다. 어차피 같이 리뷰할 거니까요. 하지만 내가 문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스크립트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제가 표시를 했어요. Some people are walking in a public square 라는 표현이죠. 자,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볼 건데요. 이렇게 들립니다. A, Some people are walking in a public square. 제가 처음에 발음했던 walking이 아니라 walking. 약간 오 발음이 좀 이렇게 모아져서 들어갔죠? 자, 이거는 이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이다? 영국 내지 호주 국적이다 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미국식 발음과 그런 영국식 발음의 차이까지도 조금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들으시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바로 광장에. 광장이라는 표현이 public square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한글로 유추했던 것처럼 광장이라는 한글을 생각했죠. 그 다음에 영어로 square, public square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만 있었으면 A를 듣는 순간 이게 정답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B입니다. B, Some people are crossing an intersection. 자, 지금 보시면요. 사람들이 crossing, 건너고 있어요. 가로지르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라는 표현이죠.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인터섹션이 뭐냐는 거지. 자,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 우주를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뭐 평행우주 어쩌면서 시공간이 겹치는 거였어요. 자, 이 인터라는 표현은요. 겹친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어원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섹션, 구역이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교차로 혹은 사거리입니다. 인터섹션이라는 표현은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뜻은 사거리입니다. 교차로가 편하면 교차로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친구들하고 만날 때 야, 우리 저기 교차로에서 만나보다는 저기 사거리에서 만나자가 훨씬 편하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편하게 쓰는 표현으로 모든 단어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었을 때 로딩 시간이 확 짧아져요. 시간 싸움이란 말이죠. 리스닝은요. 자, 하지만 어쨌든 교차로가 현재 요 안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파트 1의 포인트 말씀드릴게. 사진에 없는 게 나오면 오답입니다. 교차로 사거리라고 했는데 사진에 사거리가 없네요.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C, Some people are taking photographs. 자, taking photographs.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어떤 사람한테도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 막 들여다보면 어딘가 사진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는 절대 문제로 출제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시간이 없고요. 딱 봐서 대략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너무 세세한 거, 우리가 유추하게 만드는 것들은 결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D입니다. D, Some people are touring a building. 자, 이거는 C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의 오답인데요. 자, 이 touring이라는 표현이에요. 투어라는 표현은요,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관광하다라는 뜻도 있고 당연히 돌아다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사람들이 a building이에요.
건물 하나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표현이 돼야 될까요? 건물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외가 아니라 어떤 건물의 내부에서 와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뭐가 없어요? 건물의 내부가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아까 사진 찍는 사람도 없었고 건물의 내부도 없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지금 사거리도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B, C, D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유형의 오답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답 표현 들어볼게요. A, Some people are walking in a public square. 자, 이게 바로 정답이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분명히 사진만 보고 들었을 때는 오히려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이 스크립트를 봤더니 잘 들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과 실제 원어민의 발음을 일치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번 듣고 리뷰하면서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원어민으로 발음이 나는구나를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는 게 또 우리 리뷰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파트 1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입니다. 총 25문제죠. 그리고요, 한 문장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기가 3개가 나오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인간미 없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써 있는 게 A, B, C 이거밖에 없어요. 숫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보시는 분들이든 토익을 어느 정도 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든 다 부담을 좀 많이 느껴요. 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의 질문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순간 놓치게 되면은 그 문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강생들이나 토익커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가장 어려운 체감 난이도다. 그리고요, 질문을 듣고 파악하는 순발력, 즉 순발력이니까 뭐다? 스피드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들었어요. 질문을 들었는데 이 질문을 내가 막 우리말로 한국어로 아름답게 만드느라 시간을 지체하면 이미 그 문제는 끝났어요. 아마 그 다다음 문제까지 끝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바로 그 뜻을 해석해내는 직독직해의 능력이 여기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요, 일단 우리 가장 기본이니까 이 25문제 중에 15문제, 한 60% 정도 되나요? 요 정도를 맞추는 걸 우리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면서 어떻게 반타작 이상을 합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파트 2의 유형입니다.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과 긍정 또는 부정 의문문, 선택 의문문, 부가 의문문, 요청과 제한, 평서문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출제되는 문제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의문사로 시작하는 이 의문문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말은 뭐다? 의문사만 우리가 확실하게 집중해도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의문사에 좀 상관없는 대답이 나오는 irregular적인 answer가 좀 있어요. 있지만 그런 건 우리가 공부하면서 당연히 겪어볼 겁니다. 경험이 쌓이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곧 실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순하게 난 의문사 다 뭔지 아니까 다 들으면 이 절반 맞출 수 있겠네요? 그거는 조금 오산이죠. 하지만 의문사에 집중하면 절반 가깝게 그 다음에 경험을 쌓는다면 분명히 요 문제에다가 이 중에서 솔직히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는 15문제, 60%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yes, no 불가능하다고 써놨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 대화할 때 있잖아요. 안 써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너 뭐 먹었어? 네. 너 오늘 점심으로 뭐 먹었니? 아니요. 이건 조금 비슷하다. 그죠? 다시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너 오늘 학교 어떻게 갈 거야? 네.
이거는 대화하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던 한국어입니다. 이거를 이런 공식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파트 2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의문문입니다. 자, 얘네들은 당연히 yes, no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당신 선생님입니까? 네, 맞습니다 해도 되지만 네 빼고 맞습니다만 해도 괜찮단 말이죠. 자, 한국어랑 영어랑 이렇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소 한국어 쓰는 것만 조금 자각한다면 영어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yes, no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yes, no를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yes, no가 아니라 뒤에 몸통에 집착하자 생각하시고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정답을 고르는 게 당연히 베스트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종 목적이기도 하죠. 목표이기도 합니다. 딱 들었어요. 이거 이런 내용이네. 정답 이거네. 자,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문제도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보기도 잘 모르겠어. 오늘 멘탈이 흔들려. 이럴 때는 자, 이 문제에서 나온 유사 발음이나 동일 발음은 한번 피해 보세요.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못 들은 거 제 방식대로 가보자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정답에 가깝게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몰라요라를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몰라요. 물론 I don't know, I have no idea, I'm not sure 이런 거 말고도 더 있긴 합니다. 이따 뒤에 가서 살펴볼 거고요. 하지만 이런 몰라요라는 표현은 어디서든 정답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너 오늘 밥 뭐 먹었어? 몰라요. 이거 우리 어디서 기다려야 돼? 몰라요. 자, 몰라요라는 대답은 언제든 쓸 수 있는 치트키 같은 존재죠. 자, 그렇다면 한번 파트 2 우리 실시간으로 좀 순발력을 기르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단순하게 한 문장을 들려드릴 거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한 문장을 들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올바른 대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냐 아니냐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Where is the doctor's office? 2 doors from the administration office. 자, 생각하셨나요? 너무 빨랐죠?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Where is the doctor's office? 2 doors from the administration office.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들으면서 스크립트를 보여드릴게요. Where is the doctor's office? 자, where is the doctor's office? 자, 의사의 사무실이니까 뭐 진료실은 어디입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2 doors from the administration office. 자, 지금 문 2개예요. 문 2개라는 거는 그냥 문 2개 옆으로 가란 얘기죠. 어디에서? administration office에서. 자, 이게 뭘까? 일단 행정실이나 관리실이란 뜻이죠. 그럼 여기가 관리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 2개 옆으로 가시면 있어요. 정답이 되죠.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 찾으셨나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제 다른 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How much is the budget? You should ask the manager.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갑니다. How much is the budget? You should ask the manager. 자, 지금 우리가 좀 생소한 어휘가 하나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휘고 많이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How much is the budget? 자, 일단은 how much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얼마냐? 네, budget. 자, 우리 이것도 우리 촌티나게 막 버드젯 하면 안 돼요. 있어빌리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어 보여야 해요. budget이죠, budget. 그죠? 얘는 바로 예산이죠. 예산. 제 글씨가 안 예쁘니까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예산이죠, 예산. 자, 예산 얼마냐? 자, 일단 그러면 예산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뭐랑 관련된 게 나와야 돼? 돈이랑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쵸? 돈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You should 했냐면 ask the manager. 한 번 더. You should ask the manager. 자, 너는 뭐 해야 돼요? 매니저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몰라요라는 대답은
100% 정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몰라요라는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왜? 아, 내가 모르니까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쟤한테 물어보세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다? 나는 몰라요라는 또 한 가지 표현이 됩니다. 나는 몰라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한번 요 순발력을 방금 길렀으니까 실제 보기 3개짜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Why aren't the computers turned on? A, I'm sure it's his turn. B, Since 10 in the morning. C, I didn't know they were off. 자, 전 착하니까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큐. Why aren't the computers turned on? A, I'm sure it's his turn. B, Since 10 in the morning. C, I didn't know they were off. 자, 정답 찾으셨나요? 실전에선 이렇게 2번씩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딱 듣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집중력을 기르셔야 하지만 우리 오늘은 맛보기니까 이제 2번씩 들려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스크립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hy aren't the computers turned on? 자, 왜? aren't니까. 트 발음 끝까지 안 해요. 요즘 이게 트렌드예요. 트 발음 끝까지 안 해요. aren't에서 끝나요. 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y aren't the computers turned on? 그죠? aren't라고 안 하죠. 다시. Why aren't the computers turned 자, on? why aren't the computers turned on이요. 왜 turn on은 켜다라는 표현이죠. 왜 그럼 컴퓨터가 안 켜져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컴퓨터 왜 안 켜져 있어? 그랬더니 A, I'm sure it's his turn. 자, I'm sure 확신합니다. 그의 turn. 자, turn은요. 당연히 돌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나머지 다른 전치사들과 붙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수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his라는 넘길게요. 소유격이 붙었어요. 소유격이죠. 소유격. 자, 명사 앞에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소유격이 붙으면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명사가 있어야 돼요. 명사. 그럼 이 turn이라는 단어는 여기선 동사가 아니라 명사란 뜻이죠. 자, 명사로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차례. 다 알죠? 우리 게임하다 보면 your turn 하잖아. 네 차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차례라는 뜻인데 나는 확실해요. 그의 차례라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뜻을 알았으면 당연히 오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얘랑 발음이 같네요. 유사 발음은 뭐다?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유용한 팁입니다. 일단 아웃입니다. 두 번째 B로 들어가 볼게요. B, Since 10 in the morning. 자, 여기서는 아침 10시 since 이래로부터요거든요. 자, 이거는 시간을 얘기한 거잖아요. 10시부터요라는 뜻은 질문이 당연히 뭐여야 돼요? 언제부터 뭐 꺼져 있었어? 켜져 있었어? 요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뭐다? 왜 안 켜져 있니라는 이유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C가 정답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why라는 의문사를 들었을 때는 because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뭐뭐하기 위해서요라는 대답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C는 아무리 봐도 지금 그게 보이지 않죠? C, I didn't know they were off. 자, 얘는 뭐예요? 나 몰랐어요. 걔네들이 컴퓨터들이 꺼져 있는 거. off라는 표현도 꺼져 있는이죠? 욕한 거 아닙니다. 꺼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 꺼져 있는죠. 꺼져 있는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보다 몰라요. 꺼져 있는 써 있네요. 자, 몰라요라는 표현이에요. 몰랐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0% 정답이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얘도 못 들었어. 얘도 못 들었어. 얘도 못 들었는데 C만 딱 들었어. 나 몰라. 그러면 그냥 야호 속으로만 야호 하시면서 C에다가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만큼 중요한 팁은 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몰라요라는 표현의 다양한 방법을 좀 볼게요. 자, 모른다는 표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I don't know, I'm not sure, I have no idea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We haven't decided yet.
자,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정 못했다는 건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죠.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정하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다. 그럼 나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굉장히 또 자주 나옵니다. Ask someone 아까 우리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표현이요.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또는 저 사람은 알 거예요. 이런 표현들 다 몰라요라는 표현이고 정답 패턴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갑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파트 3에서는 우리가 연습할 때는 스키밍이라는 걸 좀 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자, 스키밍이 뭐냐. 이렇게 스치듯 하며 지나가다. 뭘 스쳐 지나가? 문제를 스쳐 지나가란 얘기예요. 자, 왜냐? 이제 파트 3, 4는요. 좀 인간적이에요. 문제랑 보기는 써 있어요. 스크립트는 당연히 안 써 있습니다. 자, 문제랑 보기가 써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스크립트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느긋하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표현하는 거야. 빠르게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스키밍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하다고 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리뷰할 때는 당연히 쉐도잉이 중요합니다. 쉐도잉이라는 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 미행하다, 뒤를 밟다 이런 말처럼 원어민 발음을 동시에 따라서 읽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뭐 어릴 때는 listen and repeat 이런 거 했잖아요. 듣고 따라했단 말이지. 짧은 문장들을.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초창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원어민의 이 발음 속도에 맞춰서 따라서 읽는 거예요. 자, 물론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못합니다.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발음이 씹혀도 좋습니다. 그냥 적당히 뛰어넘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소리 안 내도 돼요. 대신 뭘 해라? 입술이라도 크게 움직여라. 립싱크라도 하세요. 립싱크 할 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입술을 쫙쫙 벌려가면서 내가 이 단어를, 이거를 제대로 발음을 알고 있는가? 일단 이게 첫 번째 쉐도잉의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따라하려고 이 속도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은 뭐 결국 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른 사람들도 있고 원어민들마다 리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그 속도에 우리 귀가 익숙해집니다. 귀가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들립니다. 이게 바로 쉐도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 스키밍, 문제를 미리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바로 스크립트가 나오면 언제 이걸 우리가 문제랑 보기를 읽죠?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근데 파트 3하고 4는요. 디렉션이 앞쪽에 좀 길어요. 파트 2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31초에서 33초 사이로 길이가 있어요. 그럼 이때 뭘 하느냐? 일단 파트 3가 32번부터 시작하거든요. 2, 3, 4번을 스키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스크립트가 다 끝났어. 문제도 읽어줘요. 친절해. 보기는 안 읽어주는데 다만 문제를 읽어주는데 한 2, 3초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그 다음 문제 읽을 때까지 간격이 8초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거를 다 더했을 때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이 나오죠. 이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문제 스키밍을 해야죠. 이게 사이클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뒤에 거 쫘라락 밀립니다. 대참사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제대로 못 들어서 못 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 문제를 위해서 과감하게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한 문제를 버림으로써 뒤에 문제를 나는 살리겠다라는 과감한 판단력.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스키밍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스키밍인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파트 3하고 4에서는요. 문제가 좀 많이 겹쳐요.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만 보면 되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요. 자, 먼저 보시면요. 이 문제를 봤을 때 특히 이 지문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다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이 most likely라는 표현은요. 뭐뭐일 것 같은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물론 유추하라는 문제로 내긴 했지만 이 지문 다 들어보면 누군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억해 두세요. 어디서든 토익 문제에서 most likely라는 표현이 나왔다. 무시하세요. 그냥 who the listeners. 자, 듣는 사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delivery personnel이죠. 자, workers 그대로 써도 되는데 그냥 왠지 똑같은 거 두 번 쓰기 싫었나 봐요. 이렇게 영어는 paraphrasing을 해줍니다. 자, delivery 배달 직원이죠. 그리고 construction이니까 공사장 직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가전제품 salesperson, 판매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 여기서 특히 이 appliance라는 거 가전제품 어디서 쓰는 거죠? 집에서 쓰는 기계를 말합니다. 요게 또 어떤 문제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되니까 반드시 체크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만 보면 돼요. 이거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조금 어려운 유형입니다. 실제로 요 문제 길어요. 그럼 이걸 어느 세월에 우리가 다 보고 있죠? 아무리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고 해도 내가 좀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안 보기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답을 드릴게요. 얘는 무시하시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유형, 따옴표가 들어간 유형은요. 어떤 유형이냐? 그냥 자, 요 말이 스크립트에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문맥을 파악하라는 문제예요.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문제죠. 물론 얘는 어려운 유형입니다. 자, 요런 유형이 첫 번째나 세 번째 문제로 나올 때는 좀 집중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올 때는 어디서 요 힌트가 나올지를 좀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난이도도 높은데 스키밍까지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거 빼시고 바로 밑에 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요. he says를 일단 첫 번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말하는구나. 누구 대사에 집중해 봐야 돼요? 남자 대사에 일단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남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할까라는 거죠. 왜라는 이 맥락은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조금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 거는 지우시고 밑에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take one day. 수업이 하루 걸릴 거다. 수업이 하루 종일 하나 보다. 하루에 끝나나 보다.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은 여기서도 따지면은 클래스나 코र्स가 결국 같은 의미거든요. 자, 이게 반복되지 않는다. 또 안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구나. 자, 우리 다 해결하다라는 표현은 solve밖에 기억이 안 날 거죠. 하지만 solve도 자주 나오지만 resolve라는 표현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resolve는 해결하다라는 뜻과 해결하다라는 뜻, 용해시키다, 녹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녹이는 우리 그 과학 실험할 때 이렇게 소금 녹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 또한 resolve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뭐하다? easy to pass. 통과하기 쉽다. 통과하기 쉽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not hard.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스크립트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물론 제가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하시면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숙달하시면서 분명히 경험을 쌓으실 때 하나씩 쉬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파트 1, 2, 3, 4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부분 다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만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위너가 되겠죠. 자, 먼저 파트 1은요. 사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파악해라? 한국어로 먼저 파악한 다음에 영어로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사진에 없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진 보고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파트 2입니다. 의문사에 집중하면 절반은 성공이다. 그죠? 반타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리고 어려운 어휘나 전문 용어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익을 보는 응시생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용어들이 막 집중적으로 나온다? 불합리하죠.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yes, no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유사 발음, 함정 조심하시고 모른다라는 의미는 뭐다? 100% 정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파트 3, 4로 넘어가서요. 자, 파트 3, 4는요. 스키밍하고 쉐도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한번 풀고 말 게 아니라 또 그거를 리뷰함으로써 더 실력을 키워서 더 위에 점수를 얻어야 하니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힌트는 파트 3, 4가 동일합니다. 순서대로 나와요. 자, 세 문제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세 문제가 있어요. 자, 세 문제의 힌트가 첫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 스크립트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1번에 집중하고 있다가 눈은 집중하는 거죠. 귀만 쫑긋. 그러다가 정답이 나왔어. 체크. 두 번째 나왔어. 체크. 세 번째 체크.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바로바로 체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중간에 답이 안 들렸는데 예를 들면 두 번째 거 답이 안 들렸어. 근데 세 번째 게 들렸단 말이지. 그럼 두 번째 거 이미 늦은 겁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세 번째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파트 2하고 다르게 보기에 나와 있는 같은 단어나 아니면은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 있죠? 이런 것들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기에서 본 거 같은데 아니면 보기에서 본 거랑 비슷한데 비슷한 의미인데 이게 들린단 말이죠. 들리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믿으세요. 들리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한 패러프레이징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다양한 어휘를 습득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요 단어는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얘랑 또 같은 표현은 이게 있어요라고 당연히 포인트 짚어 드릴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뭘까? 우리가 많은 단어를 알아요. 그러면서 그 뜻을 빠르게 로딩 시간 짧게 떠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단어 들었는데 이거 보기 이거랑 비슷한 뜻인데? 바로 체크.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어휘를 외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답을 고르지 못한 문제 과감하게 뭐해라? 포기해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오늘 모르는 문제는 이걸로 찍겠어 라고 그냥 딱 정해놓고 가세요. 우리 참 요즘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어차피 찍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뭘로 찍을까 막 고민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 고민할 시간조차 줄여드릴게요. 그냥 이 한 번으로 오늘은 모르는 건 요걸로 찍겠다. 미리 예상해놓고 가시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한 문제는 버렸지만 그 다음 문제들을 위한 시간을 더 우리가 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스크립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든 들리는 대로 대충 찍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토익이라는 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상황이 항상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만 들어도 이게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파악되면 당연히 정답에 가깝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셔야 되고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희 수강생들 중에 한 분이 지난번 11월 이제 말거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파트 3에서 1번하고 2번은 자기가 정답을 못 찾았다. 그런데 3번쯤 가서 어떤 단어를 들었더니 이 스크립트의 내용이 딱 이해가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끝나기 전에 빨리 세 번째 문제 정답 찾고 오히려 거꾸로 1번과 2번의 정답을 찾았다. 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다? 다시 한번 이 글의 맥락, 분위기만 우리가 파악하려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한 문제 맞출 거 세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자, 파트 3, 4는요. 오늘은 1, 2에 비해서 좀 구체적인 예가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종로 해커스 끝장 토익에 오시면 제가 LC 수업 때 알차게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겁니다. 토익 다 힘들어요. 근데 지금 안 하면 끝 안 나요. 끝장 토익 오시면 토익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의 끝을 위해서 끝장 토익 함께 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종로 해커스 끝장 토익 LC 임세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열공과 빡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